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부동산의 수인장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쪽을 좀 공부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따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인데 참 딱 맞게도 이 시점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자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간단한 것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히 보실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통화의 안정, 화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고, 화폐가 있다라면 금리가 있다는 뜻, 재정의 안정, 나라 살림이 당연히 안정돼야 된다. 금융의 안정, 대출, 이런 쪽이 안정돼야 되고, 국방의 안정, 안보랑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고요. 자산의 안정, 급등하는, 어떤 정부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장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주거의 안정, 의식주, 기본사항이니까요. 보건의 안정.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거거든요. 보건의 안정으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자산이 급등하고 있고 국방은 그렇고 대출은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재정 정책을 하였고 엄청나게 풀고 있고 금리는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톱니바퀴 속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그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계속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다 읽다 보니까 똑같아요.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돈. 양적 완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계속 풀고 빚. 빚도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빚도 돈의 일종이고요. 돈 안에 속한다고 보고 빚은 유동성. 유동성을 만들어서 그 자산 효과를 생성시켜서 돈을 갚아버리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돈과 빚은 같다라고 표현했고요. 대출, 금융정책이고 금리, 통화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 유동성, 금융정책, 금리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금리는 낮고요. 대출은 지금 규제가 강하고요. 유동성,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퍼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지금 소비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성장하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금리 가는 게 맞고요. 가장 위험한 디플레를 지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리면은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돈을 풀고 빚을 늘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경제가 안 좋더라도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6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 유지하거나 기존의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립니다. 늘리기 때문에 경기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현재 집값이 올리는 거고 대출의 규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몇 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계산해 보면 돈 풀었으니까 50%는 올라야지. 빚 더 했으니까 유동성 풀었으니까 50%. 대출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냅두고 금리 내렸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 둘, 셋, 3배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부동산 규제 정책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한 개 더 써놓을게요. 부동산 규제도 나오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주의에서 그 소비를 올리려면 그 소비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부동산, 주식, 금, 원자재 모든 투자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하는 거 많이들 하죠. 임금 인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소비를 올리려고. 하지만 임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소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아니면 뭐 비대면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더 줄어들어서 뭐 요즘에 말하는 K자형, 부익부, 빈익빈, 빈자는 내려가고 부자는 올라간다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본소득 여기 있고요. 소득 증가, 즉 근로소득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일으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자본소득 증가, 자본소득이 있고 자산소득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로 더 뭉쳤기 때문에 소비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근로소득을 이전에도 올렸던 이유가 이 모든 것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임금을 올렸을 때 임금 올리고 52시간 그 제약을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가 됩니다. 그건 되게 안 좋은 거고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유동성 상황에서 자산 소득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골고루 퍼지고 있고 끝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 해갖고 아파트 가격, 주식 가격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그 전에 물가 인상이 있을 거고 그 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될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물가 인상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 순서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이자 부담이 감소합니다. 소비 여력은 당연히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될 거고 유동성 공급 재정정책 그리고 요즘엔 타겟팅 해갖고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공급인데 이게 실물 자산 쪽으로 실물 경제 쪽으로 가서 뭐 소비 늘려주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돈은 그쪽으로 안 가고 다 자산 가격으로 가고 투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 증가, 경제 활성화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 가격 상승이 지금 보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 효과입니다. 자산 효과, 부의 효과라고도 표현하고 자산이 이렇게 상승되면은 그 상승한 가치가 내가 돈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증가하거나 소비를 유지시켜갖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뭐 재정정책 양적 완화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때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인상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분명히 역자산 효과 아마도 회복되는 게 보인다라고 할 때쯤이면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상황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아마 원자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원자재가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가 먼저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역자산 효과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 하락, 주식 가격 하락,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심화, 개인 파산 증가, 자산 가격 하락, 부채 상환 압박, 기업 부도 증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순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계속 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자본주의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본주의 기여초 원칙은 재산의 사유화입니다. 사유재산화하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가격은 위로 튼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정상화 역설 자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저금리에다가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타겟팅으로 돈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
주식과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한다고 되면 이 사이에 과정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는 분명히 강세로 전환될 거고요. 이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입니다. 달러. 이 시점에서 달러 강세가 될 거고 이 시점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분명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경기 침체 지속되고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하죠? 네, 또 분명히 여기서 또 시작할 겁니다. 뭘 하죠? 금리나 양적 완화. 근데 이 포인트들이 온다라고 하면 이 전 포인트에서 폭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전 포인트에서 폭락. 여기도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또 상승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다들 얘기하시죠. 10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정도인 거는 같은데 10년, 12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산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릅니다. 정말 무서운 정도로 가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번에는 부동산이 많이 오른 다음에 주식으로 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납니다. 부동산에서 돈 버신 분들도 다시 부동산이 이제 너무 강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그 주식이 만약에 위험도가 높아진다면 분명히 다시 또 은행으로 또 이동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 부동산 안정적 상승 또는 보합을 원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도움이 되지 이렇게가 아니구나. 그냥 폭등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절대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분명히 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부의 선택 보실게요. 이 경제 정상화 역설 사이클, 경제 사이클에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똑같습니다. 금리나 유동성 공급, 버블 형성. 그 버블이 돈이고요. 이 돈은 빚으로 쌓은 돈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빚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경제가 이제 회복된다면 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유동성을 증가하고 버블을 유지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경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을 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다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갈 겁니다. 주택담보금리도 올라갈 거고 모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건데 그 시점은 늘 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또 한번 발작을 하게 될 거고 여기 발작을 하는 시점에서 분명히 또 경기 침체로 갈 겁니다. 또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자산 폭락, 버블 붕괴.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경기 침체니까 또 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공부해야지 돈이 보일 거고 돈을 공부해야지 꼭 벌 수 있습니다.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주식시장을 보고 달러 자산에도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전세계 안전자산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에도 적정 900원 1000원 사이 들어갔다라고 900원에서 1000원 사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여유 자금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산 가격이 하락한 만큼 분명히 어디에선 간에 상승을 할 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내 집 마련 순위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간혹 이런 자료도 올리는데 열심히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픈 공개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하고요. 2021년 벌써 또 1월 4일 첫 근무일입니다.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분들도 더 좋은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스크 빨리 벗고 경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